우리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직장 스트레스는 누구나 겪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직장 생활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삶,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동반된 경제 침체로 인해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2020년 충청남도 정신건강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회생활, 여가활동, 직업 내 역할 순으로 방해 정도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스트레스의 증가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자영업자들의 스트레스 증가 호소가 가장 높았습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직장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정신질환과 마음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매일 야근은 필수.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잠을 잘 수가 없어 만성 피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을 하게 됩니다. 지난달에는 A씨의 동료가 버티고 버티다가 너무 힘들어 회사를 나갔는데 A씨는 동료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동료의 일까지 A씨가 떠맡게 되어 나가버린 동료에게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직장인 B씨는 상사의 비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지시 때문에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상사가 지시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중간에 업무를 바꿔버린다거나 중단시키는 일이 허다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B씨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도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변경된 상황을 설명해 주어야 하니 B씨는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란 개인이 직장 혹은 조직 내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서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입니다. 한국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은 87%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은 장시간 근로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직무가 많은 편으로 직무 스트레스 조사 대상 39개국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 중 개인적 차원은 연령, 성별, 성취 동기가 높고 경쟁적인 성격을 가진 A형 행동 양식 등이 있습니다. 조직적, 직무적 차원에는 환경 요인, 직무 요인, 조직 요인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물리적 요인, 조직 외적인 요인 등이 있고 이처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 심리적, 신체적, 행동적, 인지적, 직무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급성 반응이 지속될 경우 위험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장인 C씨는 우울함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중을 못하다 보니 실수가 반복되고 상사에게 혼인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우울해짐의 반복입니다. 그러다 보니 C씨는 요즘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 라는 생각을 부쩍 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괴롭고 어쩔 때는 사고가 나서 직장에 못 가게 되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직장인 D씨는 처음 입사했을 때까지만 해도 능력 있고 인정받는 직원이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어린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밀려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본인이 너무 못난 것 같고 연차는 높지만 일은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생각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 이어져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최근 들어 잠도 잘 못 자고 통 입맛도 없습니다. 우울증이란 의욕 저하와 우울감, 슬픔, 공허감, 짜증스러운 기분과 함께 다양한 인지적, 신체적 증상을 수반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우울증 진단 기준에서 9가지 증상 중 5가지 이상 체크가 되고 그 증상이 최소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된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많은 근로자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울증 관리에 대한 대처 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울감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의 일부분으로 누구나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바꾸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우울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기타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로도 극복이 어렵고 계속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우울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생물학적 원인, 유전적 원인, 성격적 원인, 인지적 원인, 환경적 원인에 의해 발병합니다. 우울증의 증상으로는 기분 및 정서 변화, 의욕 저하와 흥미 상실, 인지적 증상, 신체적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이 씨는 누가 뭐래도 일에만 몰두하던 모두가 인정하는 워커홀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려워지고 감기 몸살이 나았다 싶으면 다시 걸리고 커피를 서너 잔 이상 마셔도 피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전이 된 듯 무기력해져서 무슨 일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도 않고 일하는 즐거움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일에 몰두하다 어느 시점 모든 연료를 소진하듯 신체 정신적으로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증상으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생기는 반응의 결과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번아웃 증후군에 취약할까요? 성과지향적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직무 난이도가 높고 고객의 요구가 많이 발생하는 서비스 영역에 있는 사람, 완벽주의자인 사람, 일 중독자인 사람 등이 번아웃 증후군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의 특징으로는 에너지 고갈 및 소진, 일에 대한 정신적 거리감의 증가나 부정적 냉소적 기분, 직업적 효능감의 감소가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을 겪게 되면 감정적으로 슬픔, 우울, 좌절을 느끼거나 냉담해집니다. 업무 수행 시엔 쉽게 피로해지며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실패감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타인에게 비난과 공격적이고 냉소적인 모습이 나타나거나 반대로 무감각, 무관심해져 고립감을 느끼고 의사소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술과 약물에 의존하게 되며 두통, 수면 문제, 소화 문제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F씨는 지방 출장 때문에 동료와 함께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며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30분 정도 안정을 취하니 불안한 마음은 진정되었지만 다시 운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동료에게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동료가 대신 운전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까와 같은 불안감이 들어 평소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4시간이 넘게 걸려 도착하였습니다. FC는 그날 이후 운전대를 잡기 무섭고 고속도로를 타는 상상만 해도 식은땀이 흐릅니다. 공황장애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극심한 공포, 곧 죽지 않을까 하는 강렬한 불안 증상인 공황 발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장애입니다. 공황장애 진단 기준에서 4가지 이상 체크가 된다면 공황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의 증상은 불규칙하게 그러면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10분 내 최고조에 도달하며 30분 정도 지속되다가 점차 사라집니다. 공황 발작은 극도의 불안함과 공포심을 느끼게 되면서 호흡장애나 심장이 빨리 뛰는 등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진 않을까 하고 항상 걱정하게 됩니다. 공황장애의 경우 자연적인 회복은 드문 편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70에서 90%는 상당히 호전되어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공황 발작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장소, 상황을 회피하게 되고 그로 인해 깊은 절망감, 우울감을 느끼게 되며 알코올 의존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첫 증상이 나타나기 전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스트레스가 심해질 경우 증상이 재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나쁜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겪었을 때에도 경험하게 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지나칠 경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업무 시간, 업무 구조, 물리적 환경, 조직 내의 문제, 조직 외의 문제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영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 개인의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에 의해 중재됩니다. 사회적 지지, 대처 능력, 통제 신념, 높은 자존감은 스트레스를 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단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 함께 마음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마음이 힘들 때에는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내 몸과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임을 알아차리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가 마음건강관리법. 먼저 균형 잡힌 일상생활을 영위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완화 전략을 세웁니다. 자신의 심리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보며 자기 자신을 자각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어렵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배워보는 마음건강관리법. 자연품이란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하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호흡법으로서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깊고 자연스러운 호흡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을 느끼며 우리는 온전히 여기에 존재합니다. 자, 그럼 같이 연습해 볼까요? 먼저 눈을 감고 자세를 편안하게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신의 호흡을 느껴봅니다. 코를 통하여 공기가 들어오고 다시 나가는 느낌을 살펴봅니다. 몸 안에 퍼지는 공기의 흐름을 느껴보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하며 머무르고 싶은 만큼 머무릅니다. 평소와 다르게 우울감이 심하거나 불안하고 무기력하다면 정신질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정신질환에 대해 조기 개입하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증상이 호전되어 예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혼자서 이겨내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혼자 극복하려고 하기보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당신의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응원합니다.